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비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짭짤한 수익을 누리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조마조마했던 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7.3%를 하회하면서 7.1%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률을 잘 기록을 하면서 빨간불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번에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를 택하게 될지 아니면은 매파를 선택을 하게 될지 또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매둘기를 선택을 하게 될지 이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 뉴스까지 함께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밝은 모습으로 또 기분 좋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저는 원래도 이렇게 인사 나누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시장이 좀 잘 가고 분위기가 좋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건 더 좋아합니다. 오늘 일단 태리님께서 또 오랜만에 좀 일찍 나타나 주셨고요. 아리아님께서도 개편 기대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개편된 편성으로 또 토마토TV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개편된 이후에도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레자비츠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레자비츠님 내일 파월 입만 괜찮으면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최고의 행복 시나리오는 내일 파월이 금리 인하 시점을 언급하고 금투세가 연기되는 거다. 이러면 쭉 날아갈 듯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발 그런 행복 회로가 좀 현실이 돼서 좀 우리나라 증시 산타랠리를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제롬양 파월님께서 오늘도 등장을 해주셔서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 주셨네요. I'm not dove. 네, 비둘기가 아니고 나는 매다 이거를 좀 암시를 하시는 건가요? 네, 빨리 취소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내일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비둘기를 좀 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함께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님 안녕하세요. 꽹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아니요, 진단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진단쇼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 진단쇼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요. 서단계 1년차님, 오늘 저 결혼식 가는 것 같다고요? 네,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제 옷이 너무 약간 검정검정해서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화사한 꼭 하얀색의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이런 성장주들 지금부터 좀 반등 움직임을 기대해도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성장주는 추세 상승을 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성장하는 주식들은 실적에 받쳐주면서 성장하는 주식은 빠르게 사상 고점을
까지 회복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투자가 최적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재차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 뚫지 않는 추세 하락을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라든지 물가적 인플레이션율이 급락을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년 봄 이후부터는 동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하락으로 하락 인하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동결 정도만 되더라도 추가된 악재는 크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주가는 확보되는 거죠. 성장주들도. 그래서 반등장이 급반등을 좀 일어날 걸로 내년에 보고 뭐 단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물가는 핵심 소비자 물가는 작년도 대비해서 전년 동기도 아직 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안정세인데 핵심 물가도 이제 내년 1월, 2월 늦어도 2월 정도는 급락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주급이 한 물가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정도 이쪽은 주거비죠. 주거비 물가 같은 이런 건 크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차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주거비 물가까지 이제 조금 둔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주택 가격도 내려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면서 하향 밑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저는 대다수 시장에서는 5% 정도 미국 물가 말하는 거죠. 소비자 물가는 5%대로 있을 걸로 본다고 하지만 저는 5%도 깨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락을 해서 결국은 너무 급락해서 과거에 저금리, 저성장 이런 쪽으로 다시 회귀할 걸로 보입니다. 모든 세계의 가격들, 상품이나 여러 가지는 코로나 전으로 지금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당연히 그러겠죠. 코로나 전국이 왔다고 그래서 러시아 전쟁하고 끝나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성장 고착화 시대가 일시적 유동성 때문에 주가나 상품이 다 올라간 거지 유동성을 축소되면 또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즉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돼서 적성장 시대로 고성장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이제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추세적으로 기업이 바뀌는 그런 게 고성장주에 많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듯이 보시면 먼저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GPU 생산하는 미래의 반도체 제일 좋은 분야 이쪽이라고 보는데 이미 주식은 올해 10월 13일 저가 108달러에서 지금 187달러 거의 80%가 올라왔습니다. 2달 만에 이게 가장 빠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고성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된다. 시장이 그렇더라도 금리가 높더라도 이미 유동성 중에 현금성 자산뿐만 이런 게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주식은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 내려간 것은 최근에 넣어서 346달러죠. 346달러에서 108달러 내려왔지만 이미 1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이제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다시 여기 사상 고점을 돌파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도 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 사상 고점이 주가하기 2년 뒤에 예상이니까요. 그러면 2023년도 4년도 예상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25년도, 26년도는 그 실적을 다 돌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25년도 이후에는 이 실적이 계속 돌파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주가로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향한 건 당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보시면 계속 성장을 못할 때 행보하다 또 성장 실적이 받쳐주면 또 갔다가 또 안 가다 또 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주는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하면 확실하게 우상향을 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물론 반도체 이런 것은 IT는 코로나 수혜였기 때문에 그 이후는 코로나 이후에는 큰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큰 성장을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고성장 삼성, SDI 이런 것처럼 이쪽으로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으로 반등을 시작했다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고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성장주 위주 투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성장주 관련해서 들고 계셨던 분들 또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도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러버스기님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러버스기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러버스기님, 오늘도 만약에 진단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제비츠님, 저 오늘 왠지 모르게 퇴근하면서 아바타 보러 갈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아바타 예매를 못했는데 혹시 아바타 예매하셨거나 아니면 뭐 시청하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아바타 관련해서 지금 평점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8.65점이 네티즌들의 평균 평점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네요. 네, 일단은 특히 뭐 영상미 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보실 계획이었던 분들 좀 빠르게 가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 만약에 이미 보신 분들 계신다면 어떤지도 좀 평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영화를 보러 갈 때 이렇게 뭔가 좀 꾸민 듯한 옷을 입지 않고요. 무조건 편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갑니다. 영화관에서는 편한 게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화관에는 좀 예쁜 옷보다는 편한 옷을 입고 간다는 점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아리아님께서 보내주신 서진 시스템이고요. 16,0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전 목표가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올해 힘들면 그냥 19,000원 정도에서 다 팔아버릴까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 5G 전망이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 심리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도 5G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그게 기대감에서 끝나버리고 뭐 가시적인 뭐 결과물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5G 관련되어 있는 좋은 평가들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목표가 2만 원까지 좀 바라봐도 괜찮을지 진단해 주세요. 네, 서진 시스템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 목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2만 1,000원 드리겠습니다. 2만 1,500원. 그럼 20% 정도 상각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잘 반등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16,050원 최근에 사신 것 같은 잘 사셨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 20% 보고 샀으니까 본인의 목표가도 정해놓고 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은 못 버실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돈 버는 방법을 주식으로도 돈 버는 방법을 종목을 잘 맞추는 게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춰야 되지만 내가 주식 계좌가 있으면 그 안에서 실제로 전체가 늘어나야 내가 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10종목이 있어요. 10종목이. 10종목 있으면 10종목이 전부 다 10% 수익이 나면 나는 계좌 수익률이 10%가 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100만 원 수익이 됐죠. 근데 지금 5%를 샀습니다.
그러면 만약 전체 5%다 주식으로 채웠다면 20종목을 산 거예요. 그럼 20종목 사가지고 내가 20% 먹으면 전부 다 20종목 전부 다 손실 없이 20% 먹고 팔아야만 계좌 수익 20%가 나옵니다. 그러면 200을 벌려고 20종목을 전부 다 20%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렇게 맞춘다면. 아니면 전체 장이 좋아가지고 내의 노력이 아니라 시장이 벌어주는 거고요. 그럼 지금처럼 장이 안 좋으면 작년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럼 20종목에서 20종 전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올라갈 때 20종은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 사서 제가 21,500원의 목표가니까 그럼 20% 수익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이 사가지고 20% 났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맞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1% 수익이에요. 10% 이걸 10번을 해야 10%잖아요. 따블 먹으려면 100번을 해야 됩니다. 이걸 20%짜리를. 불가능한 거죠. 아무 의미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5%가 아니라 최소한 15%에서 20%는 비중을 실어야만 그나마 20%씩 수익 나오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 실을 때 몇 프로 실어야 될지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켈리 방정식이라고 켈리가 개발한 건데 EQ 빼기 1은 X. 그러면 보세요. EQ 빼기 X는 1은 X다. 그러면 Q 먹을 확률, 수익 날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5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18년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시연하니까 19년도, 20년도 이렇게 5 시대가 올 거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18년도 동계올림픽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그 전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사겠습니까? 18년도가 여기잖아요. 이거 통신장분제 누구도 다 합니다. 그거 모르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8년도 2월 달이나 돼서 그때 실적이 적자 안 나오고 그럴 거야 아마. 통신장비전 전부 다 5G가 오기 전에는. 그럼 5G는 새로운 장비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19년, 20년 실적 좋은 거. 그럼 여기서 샀을 때는 10,000원이나 이렇게 샀을 때는 아무 리스크 없이 나는 1년 동안 들고 있다, 2년 동안 들고 오면 아니면 5 시대가 온다면 수익률은 100% 수익 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EQ 곱하기 Q 100% 수익률이면 2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100%입니다. 여기서는 1억이면 1억 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100억이면 100억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부터는 5 시대가 왔잖아요. 온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입이 안 돼가지고 또한 활동도 적으니까 장비를 설치하고 막 해야 되는데 덜 했어요. 그죠? 그러면 벌써 시대는 다 원 시대, 5G 거의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려서 갖고 있으면 이제 5 시대 끝나면 이제는 장비가 안 들어가면 적자가 발생되죠. 내려가기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손실 날 확률이 100%예요. 장기 투자하면. 그럼 한 주도 사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내년에 이제 이익이 500억에서 1,000억으로 날 걸로 보여요. 그동안 지연됐던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장비도 들어가면 나옵니다. 하지만 5 시대는 끝나가잖아요. 6G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면 반등은 한다는 거죠. 실적 좋으니까. 그럼 반등했다가 다시 지자리로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6G가 빨리 안 오면 가격이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장비가 납품되다가 안 납품되면 실제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손해나겠죠. 그러면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고 하는 거죠. 지금 손절가는 보시면 16,0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손절가는 16,000원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도 정해야 되겠죠. 반등이니까 내년 실적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 단체 거래가 많으니까 여기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16,000원 2만원 초반이에요. 목표가. 그럼 여기 한 20% 뭐. 그럼 여기서 반등할 때 내년 실적 좋은 거 산다 그러면 여기서 살 때 비중을 20% 사도 되는 거죠. 손절가만 딱 지키고. 그럼 20% 먹기 위해서. 그럼 계좌는 4%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주식을 비중 조절이랑
수익률도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일단 먼저 보유하시고 21,500원 목표가 될 테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그때 파시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때 눌림목 줘서 17,500원 정도 내오면 비중 5%라도 더 사서 5% 더 사도 나는 단가가 높아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16,000원인데 지금 18,000원 사잖아요. 5% 샀어요. 다시 5% 샀어요. 비중을 500만 사고 500만 샀어요. 그럼 단가가 16,000원, 18,000원이니까 17,000원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단가가 매입 단가 높아졌지만 이익 중이잖아요. 1,000원이.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못 가면 내려가면 17,000원에 매도하면 되잖아요. 본전 지키면. 올라가면 여기서 10% 올라가면 5%더 사가지고 10%니까 500만 원치 있다가 500만 원치 더 사서 10%면 여기서 50만 더 아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단가 높이는 건 상관없는데요. 손절가 만들어 지키자. 이제는 손절가는 이익 실현 단가는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7,000원을 가지고 21,500원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를 두 개 다 설정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해 보셔야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러브수기님, 오늘은 진단받을 기분이 아니라고 남겨주셨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올빼미를 보셨다고. 근데 저도 이번에 올빼미 영화를 상영하고 왔습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올빼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특히 류혜진이 처음으로 왕 역할을 한다고 해서 봤는데 연기를 생각보다 잘해서 그거에서도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제비츠님께서는 올해 한국 영화 중에 괜찮았던 거는 헌트가 압도적 1위고 그 다음에는 자백이 괜찮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자백은 또 봤는데 자백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소지섭 나오는 영화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넷플릭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그러니까 방영을 해주는 것 같길래 이것도 제가 그 찜 목록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번 주말 동안에 레제비츠님의 추천을 받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또 민트초코님 와주셨네요. 네, 민트초코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제가 아까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서 진짜 몸이 그냥 꽁꽁 얼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밖에 있다가는 진단쇼에 출연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해서는 실내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볼 텐데요. 한여름님께서 보내주신 ST팜이고요. 92,200원에 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올라와서 오전에 반절 가까이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반절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감기약 모멘텀 때문에 잘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멘텀이 계속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남은 반절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세워주세요. 네, ST팜은 오늘 조금 파셨다 그랬는데 7%고 오래 보였다가 오늘 절반 팔았던데 파시는 때가 아니라 살 때죠.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조금 본전 오면 절반 팔고 이제 무서우니까 그동안 손해봤다가 무서우니까 본전은 절반 팔고 또 절반 갖고 조금 먹고 나오고 허송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차트 공부를 하든 회사 내용을 공부를 하든 오랫동안 있으면서 본전할 것 같으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행에 넣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10% 20% 먹으려고 주식하면 은행에 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3, 4% 되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 회사는 이 당사는 삼천일 제약을 협소합병에서 상호로 ST팜으로 바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료의약품 CDMO 사업을 한다. 그 핵산치료제 쪽이 진출, 이쪽이 핵산치료제 쪽이 성장 분야입니다. 고성장 분야라서 좋고, 그리고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 내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요 제조에서 CDMO 경쟁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제약을 이렇게 생산해줘서 원료약품 이런 게 해줘서 판매하니까 앞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계속 실적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사면 장기를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주식이 과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사람들 알고 있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쪽이 성장하는 시대에 주가가 어렵게 올랐죠. 10배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10배 올라가지고 요 주식을 여기서 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이렇게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은 갖고 있다가 초기에 미리 사서 적자일 때 미리 내용이 나오면 사가지고 고점면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내려와서 많이 빠졌네 사고 쪽쪽 다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과연 15만 원 갔을 때 얼마의 예상 실적을 반영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5만 원 가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 250, 한 2조 5천억 정도 됐겠네요. 그럼 2조, 지금 현재 1조 6천억 정도 됐는데, 7천억. 그럼 2조 5천억이면, 만약에, 1,000억을 내면, 영업이익을 1,000억 낸다면 25배죠. 가치를 따지면. 그럼 500억 내면, 50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년 뒤에 2, 3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 가면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고성장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카카오도 2, 3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가 가고 고점 찍고 지금까지 고점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식 목표가에서 팔아야 될지 말지. 그러면 여기서 팔았으니까 다시 그 2, 3년 뒤에 게 반영돼서 다 가치에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3년 뒤에도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 돌파하고 가겠죠. 그러면 지금 내년에 계속 좋아지니까 빠졌으니까 반등은 해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돌파는 아직은 더 시간을 보고 내년에도 봐야 되지만 그럼 반등해주면 어디까지만 반등해준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세력들이 빠져나온 단가가 있죠. 그 단가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단가가 평균적으로 여기입니다. 10만 원이에요. 그럼 평균 가격까지 가면 잠깐 오버슈팅 하더라도 많이 가야 11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면 9만 원에 내가 사면 11만 20%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내려가면 저 밑에가 내려갈수록 실패한다면 여러 가지 안 된다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제조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핵산 치료제를 생산해 주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다. 그럼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따블이 나잖아요. 그럼 6만 원에 사면 100% 수익이 나요. 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은 그러면 샀을 때는 너무 일찍 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반등하고 있으니까 오늘 거래가 많이 실려고 급등했잖아요. 이런 건 하루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손가락 5개만 세도 주식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했으면 사람도 성격이 안 바뀌고요. 특이성이에요. 주식도 특이성이에요. 요 주식 매매하면서 요 주식 매매 주로 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까요? 급등했습니다. 왼쪽 보세요. 하루 이틀 더 있다 팔아도 되잖아요. 급등하면 바로 원봉 두 번째 나오면 팔면 돼요. 잘 모르면. 원봉 나오지 않았죠, 아직. 근데 왜 팔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봉 나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다가 두 번째 나오면 또 더 줄이고, 요거라도 생각하면 가는 걸 빨리 팔아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여기 원봉 주면 종가 보고 다음날 좀 팔아먹고, 절반 팔아먹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이잖아, 몸통. 몸통 다 깨지면 다 팔면 되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서 팔 걸 봐서요. 99,000원에 팔 거를 나는 15%나 더 먹고 팔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오히려 사야 됩니다.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 여기서 팔아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97,000원. 97,000원 정도 1차 목표가입니다. 거기 가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오늘 오전에 반절은 매도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반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해주신 가격 구간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T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넘어가서 다음 종목 빠르게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인데요. 네, 크래프톤이고요.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3만 원에 20%요. 아, 23만 원에 20% 들고 계셔서 목소리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종목 좀 탈출을 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게 목적이세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건지요? 궁금했어요.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 그럼 세워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크래프톤 들고 와주셨는데요.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도 없으신 것 같고요. 크래프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크래프톤 전체적인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 문제 있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신작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신작이 나와서 인기가 없으면 주가가 빠지겠죠. 게임주를 산다면 신작에 대한 공부를 해서 신작을 인기 있을까 미리 사서 신작이 나와서 정말 인기 있으면 그때 매도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이 회사는 뭐 글로벌 1등 기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왜 1등인가? 이 기업은 배틀그라운드 총싸움 게임 있잖아요. 1인칭 슈팅 게임. 이 게임에서 세계 1등이에요. 이걸로 매출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컨센서스를 보시면 그냥 총싸움 게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중국도 그렇고 총싸움하는 거 좋아해서 아주 쉽고 그래서 늘 꾸준한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게임주 중에. 올해도 7,700억 예상되고요. 내년에도 7천억대 그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익을 안정적으로 총싸움 게임 내니까 기업은 1년에 7천억씩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 나니까 신작 개발한 능력도 이 돈이 많으니까 되고요.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그러지 않죠. 보시면 미래의 이익이 늘는 그 매출이 느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산 거죠. 왜? 주식이 58만 원 갔다가 반타작 되니까 인사 샀어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올라가겠지? 이 막연한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신작이 나오면 신작 때문에 기대 때문에 사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 크래포튼의 신작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 본업인 크래포튼의 배틀그라운드를 넘어설 신작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신작이 나와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작이 나와서 이번에 신작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부진하다 그러잖아요. 시장 기대가 간 것처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작은. 배틀그라운드 넘어설 수 있는 신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았다면 엄청난 또 회사가 또 두세 배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도 있는 돈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저는 배틀그라운드만큼 돌파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작이 기대했다가 바로 거의 부진할 거야. 아마 그러면 주식이 빠져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빠진 거죠. 이렇게 급락을. 근데 이 주식은 기본 펀더멘털이 배틀가 있기 때문에 신작을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돈이 그만 다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워낙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거의 7천억 1조인데요. 지금 9조 영업 시가총 9조죠.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조업체보다 훨씬 좋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가격은 20만 원 내외는 안정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한 평균적으로 21만 원, 22만 원과 한 18만 원 여기에 놓을 걸로 정 빠지면 16만 원 여기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추세가 많이 수익이 나려면 새로운 신작이 크게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럼 또 있으면 박스권 올라오겠죠. 그러면 사신 가격까지는 본진가 올라올 걸 보여요. 그러면 그때 파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18만 원인데 다른 주식보다도 반등은 크진 않을 걸.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프로 안 오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게임은 신작을 미리 잘 보시고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진 오히려 없기 때문에 반등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23만 원 가려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 중에 그때 본전홈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크래프톤 망할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원금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버텨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게임 관련해서 크래프톤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이광문 전문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이제 2부 시작 전에 또 많은 분들 새롭게 진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미니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진단쇼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도미니님께서도 진단받고 싶은 종목 있다면 유튜브 댓글 또는 전화 문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현고님도 와주셨고요. 조주식 대박님께서도 오늘 삼양식품 들고 와주셨네요. 제갈공명님도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눈이 많이 왔다고 하시는데 제갈공명님 지금 서울에 계신 걸까요? 서울에 지금 눈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분위기는 즐기되 안전에는 유의하시면서 다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 중반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FOMC 발언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가능해 보일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확신에 찬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시장에서의 이제 투심은 이제는 좀 큰 위기를 벗어났다라는 좀 안도감에 대한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를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타랠리와 같이 좀 뭔가 이 투자 심리에 대한 기폭제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뭐 확정 지어서 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가까운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 조금 더 앞당겨진다라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증시 내에서도 FOMC 오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앞서서 CPI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 좀 완화된 물가 상승률을 좀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여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만들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투자 심리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금 깊은 좀 큰 위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투자 심리가 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몇몇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시장이라는 것은 뭐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줬을 때 사실 대부분의 투자 심리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큰 하락을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빠진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미증시가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이 좀 반등 추세를 좀 그려주고 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에 대한 이 이격을 좀 좁혀가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은 아마도 이 증시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그래도 하방 지지는 경험해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승에 대한 보폭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당장 기대하기 힘들지만은 중요한 거는 안정된 지수 방어와 안정된 지수의 방향성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투자 심리가 순환매적으로 시장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택지가 다양해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일단은 FOMC라는 이 결과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보다 매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시장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에 대한 산타랠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종목 장세에 대한 분위기를 좀 기대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보다는 그 안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만한 섹터들을 찾아 나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연말 대비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FOMC 발언도 그리고 이 CPI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체킹해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민트초코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OCI 12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OCI를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급등했을 때 고점이 12만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오른다고는 하지만 손실이 워낙 좀 많이 나 계실 것 같아서 목표가를 일단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원대면은 지금 상당히 큰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9만 5천 원대까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냈던 9만 원 라인대가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이 추세가 되고 있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9만 원 위치한 가격대가 올해와 지난해까지 뭐 또 이 저점을 형성해서 또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11만 원 선에서는 좀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은 매수가 회복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과 그리고 반등했을 때 11만 원 선에서는 물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패널 이용화 같은 내용들도 중요하지만은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할 상장에 대한 내용들,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OCI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이 각광을 받으려면은 시장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박스권 형태 대응하되 지금 현재는 보유 관점 11만 원 라인대에서 올라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요. 다시 재차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좀 채워가는 좀 시간에 대한 경과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반등을 좀 더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OCI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11만 원 구간에서 좀 축소를 시켜보고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거를 고려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서 신재생에너지 OCI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고 싶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추워서 외출은 안 하고 토마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고는 들었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이렇게까지 추울 줄은 몰라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춥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에서 따뜻하게 좀 보일러 켜고 안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경동도시가스도 종목 진단에 올라왔는데요. 경동도시가스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추운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경동도시가스 3% 넘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8,000원 부근에서 그냥 좀 잘 머무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좀 겨울 동안에 경동도시가스 좀 효자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목표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경동도시가스가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 등락에 대응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강점이라 본다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이 좀 있다라는 거, 이게 모멘텀이 계속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중에 나왔었던 내용들처럼 새로운 소재에 대한 투자,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은
불투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8,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는데요. 28,000원 이탈한다라면은 좀 종목 관리를 좀 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은 직전에 있었던 이 신고가 위치 31,500원 라인 때 1차적인 목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경동 도시가스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도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항상 목에 수분이 가득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감기에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봄님께서 보내주신 덱스터고요. 12,0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서서 테리님께서도 아까 댓글에 덱스터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 요즘에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덱스터 최근에는 13,75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0.36%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봄님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예전에 16,000원을 넘었을 때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아보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목표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제 고점을 상승했었던 위치에서 단기 낙폭은 좀 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에 대한 배경과 현재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이 15,000원, 16,000원대에서 매물 부담을 느꼈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왔을 때는 이 라인대를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유입을 좀 살펴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거래량이 대규모로 터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16,000원대 근처에서는 1차적인 차익 실현을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덱스터라는 종목이 조금 더 시간적인 숨고르기를 좀 잘 마친다라면은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 IT 기계에 대한 변화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덱스터 하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많이 또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16,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보되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덱스터는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지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바라볼지 또는 조금 더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할지를 계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맞게 가격도 설정을 해주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반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덱스터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잘하고 싶다님 첫 추위라 적응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바람까지 부니까 너무 춥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올 겨울에 첫 추위 이렇게까지 추웠던 적은 예전에 한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따뜻해지는 듯 했다가 추워져서 또 몸이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주식 대박님께서 보내주신 삼양식품이고요. 103,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삼양식품 그래도 10% 조금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 더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연말에 또 연초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15만 원 라인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11만 5천 원이요. 이 라인대가 좀 지켜진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려보겠고요. 삼양식품 라면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식료품의 가격에 대한 인상 분위기가 좀 연출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익절가로 둔다라면은 11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익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양식품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네, 잘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광문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진단쇼 진행을 하는 동안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수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도 0.83%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더욱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1.59% 상승한 72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승 흐름 잘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장도 잘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외신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리님 저한테 노래를 한 곡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노래를 잘할 것 같이 생겼나요? 아니면 잘 못할 것처럼 생겼나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다가는 지금 한 698분 계신데 여기서 한 98분은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토마토 TV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 저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린이 못할 것 같지만 잘할 것 같다는 뭘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철학적인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러버스기님 안녕하세요. 네, 마상 입으시겠네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봄님께서도 덱스터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긴 한데 덱스터가 이제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제 OTT 서비스에 나와 있는 콘텐츠류들 좋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왓챠 사용하시는 분들은 왓챠의 덱스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고 이게 아마 나왔을 때 미국 현지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이번 주말 동안에 굉장히 춥고 특히 일요일에는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덱스터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만약에 시청하신 분들은 월요일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후기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리님은 알고 계시네요. 미국 드라마의 덱스터. 네, 테리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지 전 좀 신기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댓글창에서 가끔 보면 테리님이랑 저랑 연령대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테리님도 이 12주신 중에서 어떤 띠를 갖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마음 빼고는 다 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마음도 한번 파악해 보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태리님. 네, 어쨌든 오늘 진단쇼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